반갑습니다. 송규준입니다. 제가 참 연예인들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 주자가 가수 영탁씨입니다. 이미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150억과 관련된 논란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상 지금 영탁씨 측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게 다 밝혀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이 점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너무나 뻔뻔스럽게 방송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만으로도 범죄가 된다고 봅니다. 자기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자기의 말 때문에 생계를 내가 포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이것만으로도 범죄예요. 사실 그런데 영탁씨를 둘러싼 논란은 150억 이거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숱한 논란들이 더 있었는데 모든 논란들에 대해 가지고 영탁씨 측에서는 부인해 왔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번에 진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영탁씨의 팬들은 잘 아실 텐데요. 원래 영탁씨는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발라드 가수였습니다. 앨범이 발표가 됐던 게 2007년도니까 꽤나 옛날부터 활동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발라드 가수 시절에는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영탁씨가 떴던 계기가 2018년도에 나왔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서 영탁씨는 발라드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 가수로 변신했는데 그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 덕분에 광동과 CF까지 찍었습니다. 광동은 대기업이라서 그런지 뭔지는 몰라도 이때는 별 문제가 없었죠. 그렇게 성공적으로 트로트 가수로 변신하고 난 뒤에 2020년 1월 영탁씨가 미스터트롯에 출연했던 것이죠. 거의 수십 년을 무명 가수로 보냈던 영탁씨의 인생을 한순간에 바꿨던 노래가 바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미스터트롯에 나가고 난 뒤에 거의 바로 직후에 다음과 같은 논란이 터졌습니다. 2020년 3월달이었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노래가 사재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참고로 당시 기사를 단독 보도로 냈던 사람이 SBS의 강경윤 기자인데요. 한창 이제 논란이 됐었던 승리의 버닝썬 사건을 최초로 보도했던 기자고, 그리고 최근에 김선호 씨의 근황도 공개했던 사람이 바로 강경윤 기자였죠. 당시에 강 기자가 무턱대고 의혹을 제기했던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까지 공개가 됐었는데요. 컴퓨터 화면을 지금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된 것인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보든지 간에 사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각각의 모니터 창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노래를 지금 수십 번씩 반복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사재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런 식으로 특정 노래를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을 시켜가지고 그 왜 차트가 있지 않습니까? 1등부터 100등 이런 식의 차트에서 상위권에 올라가도록 조작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사재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원 사재기 의혹을 받고 있던 김모 씨가 자기가 실토를 했어요. 돈을 입금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끝난 거죠. 사진까지도 공개가 됐고, 그리고 영탁 씨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있는데 뭐 다른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 그때 당시에 영탁 씨 측에서 내놨던 해명입니다. 바로 대본에 뭐라고 합니까? 음원 사재기 주장 사실이 아니래요. 분명히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희 회사와 관련된 음원 사재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분명히 이렇게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밀라그루로부터 음원 사재기 의뢰를 받았다라고 하는 엔스타 컴퍼니, 이 회사 또한 마찬가지로 뭐라고 했냐? 자기들은 사재기 작업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재기를 할 만한 여력도 안 되고 기술조차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뻔한 거 아닙니까? 영탁 측에서는 항상 논란이 터지면 일단 뭐라고 주장하고 보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다, 일단 이렇게 주장하고 보는 겁니다. 150억 논란도 얼마나 당당하게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저때 당시에 입장문을 좀 보니까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보니까 엔스타 컴퍼니가 뭐라고 합니까? 자숙하는 마음으로 회사를 폐업하고 관련 업계에서 영원히 떠나 속죄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저 두 가지 얘기가 지금 한 입장문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기들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속죄를 한다라는 겁니까? 그리고서 나는 게 뭐냐? 이번 사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영탁 씨다, 오히려 영탁 씨에게 사과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때 당시에도 제가 공식 입장문을 보면서 이거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150억 논란이 터지고 난 뒤에 영탁 씨 소사에서 보이는 반응을 보면서 야, 저거는 100% 거짓말의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로 이번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온 거죠. 사재기 혐의 영탁 소속사 대표가 욕심의 이성을 잃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재기와 관련된 모든 혐의점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라는 거죠. 이로써 분명히 확인이 됐습니다.
있습니다. 영탁 씨가 오랜 세월을 무명 가수로 활동하고 난 뒤에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던 계기, 즉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 하는 노래 자체가 부정적인 방식을 통해서 떴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밀라그룹 대표가 자신의 혐의점을 인정을 하면서 묘한 이야기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요. 이번 건은 자기가 독단적으로 진행을 한 것이고 영탁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보나 어떤 내용도 공유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2018년도에 회사가 사재기를 할 그때 당시에는 영탁 씨에게 얘기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2020년도에 영탁 씨가 미스터트롯에 출연하고 인기가 많아지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다음에 기사가 떠가지고 사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그때에도 회사가 영탁 씨에게 얘기하지 않았다. 저는 이거는 비상식적이라고 봐요. 분명히 영탁 씨도 회사에게 물어봤겠죠. 논란이 터지고 난 뒤에 사재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진짜로 이것이 맞냐? 분명히 물어봤겠죠. 그런데 어떠한 정보도 공유받지 않았다. 비상식적이고 제가 보기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탁 씨의 미스터트롯 탑6 계약이 끝나고 난 뒤에 영탁 씨는 여전히 밀라그룹 소속사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속사가 사실상 사재기 의혹 자체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구속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영탁 씨에게 얘기하지 않았다.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 누가 이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모든 책임을 대표한테 떠넘기고 대표를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 아니라 자기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부당한 방법의 수혜자였다라고 한다면 직접 나와가지고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라도 하는 거, 그게 상식적인 모습이겠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불법적인 방식의 수혜자가 자기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사과라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죠. 근데 그걸 안 한다. 그거 자체가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고 그거 자체가 범죄인 겁니다. 공인으로서. 그리고 참으로 이상한 것이 영탁 씨의 소속사 대표와 관련된 논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디온컴으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투자받고 난 뒤에 일방적으로 계약 무효를 했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죠. 심지어 2억 3천만 원 돈조차도 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법무부인 세종이었어요. 뭐라는 겁니까? 2억 3천만 원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사 사이에 작성된 서류까지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디온컴이 뭐라고 했습니까? 확실히 우선협상 계약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분명히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통장내역 봐봐라. 내가 이런 식으로 돈을 넣지 않았냐? 라고 주장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저게 왜 논란이 되겠습니까? 그런 정보 자체가 제대로 공개가 안 되니까 논란이 되는 거죠. 돈과 관련된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영탁 씨 소속사의 매니저와 관련된 논란도 마찬가지로 있었죠. 7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반박도 뭐였습니까? 소설 같은 얘기를요. 임금을 미지급한 일이 없다? 이렇게 또 반박했었습니다. 다른 소속사들 같은 경우는 저런 식의 논란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유별나게 영탁 씨와 관련돼서만, 영탁 씨의 소속사와 관련돼서만 저런 식의 논란이 계속해가지고 반복적으로 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막걸리와 관련된 문제도 그런 것이고 공연 계약금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매니저 임금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유독 지금 영탁 씨와 영탁 씨 소속사 주변에 돈과 관련된 논란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영탁 씨 소속사와 관련된 다른 논란들이 어떤 식으로 끝나게 될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막걸리와 관련된 논란, 그리고 이번에 사재기와 관련된 논란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영탁 씨 소속사는 너무나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영탁 씨 측은 너무나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논란의 결말도 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